이슈토크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산의 미인가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제도권에서 벗어난 학교란 이유로 소외받았던 미인가 대안학교와 학생들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 건데요. 부산의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가진 현안을 살펴보고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무 교육위원장, 부산 찬빛학교 진병찬 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2008년부터 대안학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네. 이제 1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안학교가 가진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대안학교의 그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그 제도권 공교육의 문제점을 그 보완하고자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와는 다른 학교를 뜻하는 것이 대안학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안학교의 경우는 관련 법령 및 현황을 보면 그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 대안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사립 대안학교에서 인가형 대안학교하고 비인가형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로 다루어질 대안학교는 인가를 안 받는 네. 예, 미인가 대안학교고요. 부산 지역에는 7개 학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학교 관련해 가지고는 인가형 대안학교는 결국은 이제 제도권 교육에 네. 편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제도권 내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육의 편등성과 그다음에 교육 선택의 기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 시의회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흐를수록 공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좀 부각되면서 대안학교의 필요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대안학교가 어떤 점에서 좀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요. 나무 타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여러 동물들이 와요. 그 원숭이도 오고 사자도 오고 호랑이, 코끼리, 거북이, 토끼, 심하게는 이 물고기까지. 네. 어떻게든 이제 나무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사자 자체로 용맹성과 그 뛰어난 이 운동신경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나무 타기에 자기 어떤 능력들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자가 견뎌낼 수 있을지, 또 이렇게 물고기들이 나와서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 해도 숨 막혀 죽지 않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을 보는 시선에 우리 교육이 그런 게 아닐까. 각자 아이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고 그것들을 실현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입시와 경쟁이라는 그 체제 안에서 늘 이렇게 한 줄만 세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열등감이라거나 내지는 패배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각자 자기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열어주는 것들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하에서 대안학교는 시작되었고. 네, 대부분의 이 대안학교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별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그동안 부산에서는 이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그 20년 가까이 부산 지역에 대안학교를 세우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그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지원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네. 실제로 이렇게 부산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시선이 늘 이렇게 학교에 나옴으로 해서 문제아이고 얘들은 이 치료 또는 상담,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학교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그 정책을 펴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 배울 권리들을 실현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들은 정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안학교 자체를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그렇죠. 다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인식에서 시작을 했군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뭐 미인가 운영학교, 이 대안학교의 운영 방식이나 현황을 또 좀 제대로 파악하고 예, 있지 예. 못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예. 다른 지역의 경우는 이 대안학교에 대한 방식, 지원이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국 광역 단위의 그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현황을 보면 네. 서울, 뭐 대전,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이런 광역 지자체에서도 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네. 다양한 대안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기초지자체도 그 경기도를 중심으로 뭐 성남이라든지 의왕, 용인, 뭐 고양, 금산 뭐 이런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인근의 양산에서도 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를 2012년도에 제정해서 네.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그 지원을 지금 명문화하고 있고요. 급식비하고 교사 인건비 등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것이 전체 운영비의 40%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지원비가 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해서 친환경 무료 급식 제공이라든지 교사 처우 개선, 교육 서비스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재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등 전체 운용비의 70%까지 지원하는 공교육 수준의 그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금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이제 첫걸음마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떼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굉장히 다양한 학교들이 지원을 하는 거에 비해서 예. 부산이 그동안 굉장히 늦게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셈이죠. 예.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시 자체는 좀 지원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아무래도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제일 컸었고요. 저희 그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 각자 그 원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재정 비용 부담들을 그 부모들이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학교 교장으로서 하는 역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어떤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후원자들을 모집한다거나 예.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공모들을 찾아본다라거나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 아이들의 교육권 실현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이 제일 어려운 작업들이었고요. 네.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힘이 났던 가장 큰 이유들은 많은 그 후원자들이 그 대안학교의 재정적인 부분들에서 같이 해주고 있고 또 이 교사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존의 상근 교사들은 자기 박봉이라도 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들을 계속해 보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진다는 것들을 아주 좋은 저한테 힘이 됐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로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뭐 대학 교수들이라거나 일반 교육관계자분들이 학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주는 것 이런 좋은 효과들도 같이 가져왔었고 마을의 주민들이 또 학교 교수로 참여해서 네.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희 대안학교의 모습들이죠. 그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대안학교들이 아직까지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됐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타 다양한 어려움 중에 부모님들은 이제 대안학교에 선택하는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어려움이 부딪혀요. 첫 번째는 이제 재정 부담을 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학교로부터 이제 기존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왜 학교를 안 보내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제됐던 적도 한 번 있지만 아이의 교육권을 포기한 것처럼 그래서 부모로서 이렇게 자식한테 제대로 도리를 못하는 비난들을 예. 받아가면서 우리가 받고 싶은 교육들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어떻게 보면 버티고 있는 것이고요. 예. 교사들 마찬가지로 그런 사명감 안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이 교육들을 한번 실현해 보고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일반 학교에서는 이 안전 공제라거나 이런 문제들로 아이들이 이렇게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어떤 이 사고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반면에 저희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모든 가정에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실손보험을 다 들어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전에는 청소년증이 나오기 전에는 그 대중교통 이용에도 차별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박물관이나 입장료가 필요한 곳에서도 차별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제. 지금은 이제 그래도 청소년증이 만들어지면서 네. 다양한 청소년들 자격 이 인정들을 받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일 큰 피해는 사실은 어려움들은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 입으로도 얘기하지만 사회적인 시선, 네. 사회에서 학교를 가지 않고 대안학교를 가는 거에 대한 문제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제일 어려움 중에 한 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세상이 정말 다양하고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난제였던 학교 밖 청소년과 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매년 1,5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이 누적 7,000명 정도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어떤 급식이라든지 특히 어려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어떤 급식 등 다른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이 네.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든지 네. 내지는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방점만 있지 비인가 대안학교와 같이 다양한 어떤 교육에 대한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원이 부족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어떤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에는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도록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서 부산시 이 미인가 대안학교 관계자들도 굉장히 힘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가장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시민사회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들을 일단 가져준 거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 시에서도 이제 미인가 대안학교를 인정해 줌으로 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정책 반영들을 어떤 형태든 가져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 반영 안에 아까 잠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아이들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이 급식에 대한 제공이라거나 그다음에 학교 운영에 대한 비지원이라거나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이 실태 조사와 함께 정책 방향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혜택들을 좀 보지 않을까 네. 어떤 그런 지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대안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예. 이렇게 나누면서 가장 많은 생각이 드는 것들이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의 어떤 편견과 예. 같은 그런 시선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용어도 굉장히 좀 차별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꼭 굳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정규 학교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어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학교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대안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그 공립학교의 혁신학교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그 벤치마킹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대안학교에 대해서 보다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네. 비인가 대안학교라도 교육의 평등권과 기회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평등하게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운영비라든지 급식비 등이 지원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좀 어떤 마음일지 궁금해요. 그 학생들 마음을 이렇게 그 이해해 보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편견과 오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학교는 그 안 가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해요. 학교는 선이고 이 선한 학교를 나오게 되면 얘들은 다 악한 존재로 바뀌고 그래서 그 시선이 있다 보니까 얘들은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 치료 대상자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어쨌든 선한 쪽으로 그 지금 우리 사회가 말하는 학교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나쁜 아이고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아니면 학교 부적응 아이고 라고 하는 그런 딱지를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네. 받고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 주변의 어떤 이런 편견과 오해에서 발생하는 아픔들은 뭐 이렇게 제가 따로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이제 조례 개정안을 예. 통해서 이 친구들도 또 보통의 학생들처럼 다양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미인가 학교, 대안학교에 대한 정부 그리고 향후 부산시 지원도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그 이번에 그 저희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토론회를 하면서 네.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은 뭔가 문제가 있고 마치 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대상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양한 그 교육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인재들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제도권 교육만 교육이고 비제도권 교육은 아니다라는 차별적 시선을 일단 저희부터 없애야 되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 부산시의회에서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들을 보다 많은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 많이 애써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교육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되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지 학교 갈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네. 얘들이 왜 학교를 나오는가에 대해서 시선을 가지고 학교를 들여다볼 때 학교 제도 교육 자체가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아이들의 교육권들을 실현하는 그런 학교로 바뀌어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우리 속에 그런 목소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밖에서 정말 원하는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단 학교도 학교대로 자기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각 아이들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교육들을 실현하고 그리고 학교 안도 그거에 맞추어서 네.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시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예, 예.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